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앞부분에 신축성이 있어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면 신발도 발과 함께 구부러져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뒤쪽 발이 바닥에 닿으면 종아리 근육이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체중은 앞쪽 발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뒷발의 발목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발목이 잘 구부러지려면 신발 앞축이 유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뒤꿈치 부분은 단단하고 앞부분은 신축성이 있으며 중심이 튼튼해야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발을 신어도 한 번 고정된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은 보행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물속에서 걷는 것을 추천한다. 물속에서 걸으면 맨발로 걸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올바른 보행을 익힐 수 있다. 물속에서 걷게 되면은 물에 저항이 되고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뒤꿈치 보행을 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고 뒤꿈치가 떨어지고 땅에 닿는 그런 보행을 보여주기도 쉽고 또 하기도 쉽죠. 그래서 물속에서 그런 보행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정상 보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이 60년 동안 걷는 거리는 평균 지구 3바퀴 반. 그 사이 발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발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발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는 26개나 되는 조그만 뼈들이 아주 치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넓적다리나 이런 데 있는 그 큰 뼈와는 다르게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뼈들이 뭐 아치라고 하는 그 발에서 굉장히 우리 체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뼈를, 그 부위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하게 되면 그것이 서로 도미노처럼 서로 연관을 시켜서 조그만 발의 문제가 발목, 무릎, 허리, 엉덩이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있는 조그만 아픔도 미리미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나중에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밑창이 얇고 볼이 넓은 고무신이나 집신을 신고 부드러운 흙길을 걸어 다녔던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도 건강한 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옥죄는 신발과 딱딱한 시멘트 길이 대부분인 지금의 환경은 발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데요. 가끔은 발에 휴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신발을 벗고 이런 맨발 공원을 걷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우리 몸의 주춧돌인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걷지를 못하니까 식구대로 다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다리를 마르지 않게 항상 용기 잃지 말라고. 엄마 다리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우리들이 있으니까 용기 절대 잃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KBS 대기획 당뇨와의 전쟁. 이 시간부터는 당뇨 합병증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뇨의 위험성과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재활의 길을 걷고 있는 정산분 씨를 만나봅니다. 사 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한 정산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왼쪽 다리에 이어 오른쪽 발에도 궤양이 생긴 것이다. 조기에 발견해 절단은 막을 수 있었지만 괴사가 진행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일부를 잘라낸 상태. 왼쪽 다리를 내어주고도 당뇨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산분 씨가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5년 전 맹장 수술을 하면서다.
하지만 당뇨 치료에 소홀했다. 속이 좀 조갈만 나면은 콜라를 마시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때 이제 그 콜라를 자꾸 먹기 시작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은 이제 조갈이 나니까 물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물보다는 콜라가 더 이제 입에 이제 그 탄산음료니까 먹으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오니까. 지금 20년 동안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대가는 컸다. 왼쪽 다리의 혈관은 무릎 아래까지 막혀 있었다. 엄지발가락 사이가 갈라지면서 난 상처는 무서운 속도로 종아리까지 썩어 들어갔다. 결국 전삼분 씨는 2001년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발이 가장 그 신체에서 먼, 심장에서부터 먼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에 가장 취약하고요. 그래서 발이 피가 엉도는 거로 인한 궤적, 이렇게 썩는, 시커멓게 썩는 게 일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이나 궤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당뇨가 계시면 신경이 말라붙는 그런 신경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옛날 그 나병 환자들처럼 감각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돌에 반대 찔린다든가 또는 상처가 나도 잘 모르세요. 이제 그 상처가 점점 커지면서 궤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당뇨에 걸리시면 발에 족부궤양이 생기기가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삼 년째 매일 아침 정삼분 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은 발의 상처를 소독하는 일이다. 꾸준한 치료로 까맣게 변했던 발은 본래 피부색을 찾으며 많이 나아졌다. 짬은 나오니? 남은 다리마저 뺏길 수는 없었다. 이쪽은 많이 나으신 거예요? 이 당뇨병 걸린 사람은 처음에 다리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야 되고 가을 돼서 건조하기 시작하면은 이 다리가 갈라지면은 그거는 아주 당뇨병이 치명타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로션을 마사지하면서 발라줘야 돼, 이 다리에. 그래서 상처를 소독하고 수시로 발 마사지를 하는 정산분 씨는 뒤늦게나마 당뇨 환자에게 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15년 전에 내가 당뇨가 있다 그랬을 때부터 당 체크를 하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거를 종합해서 공부를 많이 알아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이 다리도 정상적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 크게. 한 번 발생한 당뇨 합병증은 2년이 넘는 꾸준한 치료에도 쉽게 낫지 않는다.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왼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합병증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궤양은 오른쪽 팔까지 침범했고 상태도 좋지 않았다. 혈류 검사에서도 발목 윗부분과는 달리 감각이 둔해지고 염증과 고름이 심했던 발목 아래 부위는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막히니까 돌아갔죠? 옆길로 돌아갔어요. 옆길로 돌아왔는데 이쯤 오면 안 보여요. 예, 혈관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지금 혈관이 못 가고 있고. 당뇨병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잠깐 상처가 난 거를 잠시 방치해 둔 그런 순간에 급속도로, 대개는 한 3, 4일이면 그냥 확 위에 무릎 위나 이런 무릎 아래까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고 또 중요한데요. 대개는 일주일 정도 방치가 되면 저희가 발가락에서 무릎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초기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불편한 몸으로 집을 나서는 정산분 씨. 오늘은 혈액 투석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당뇨가 다리에 이어 신장 기능까지 앗아갔기 때문이다. 안 추워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되니까 각오를 하고 아침마다 나오니까. 밥 먹고 가라. 예. 새벽마다 투석하러 병원에 가는 일도 어느새 3년이나 됐다. 월수금 3일 동안이요, 일주일에.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근데 비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걱정돼요. 가실 때 너무 힘드시니까.